형님, 검사 아들 뒀다고 유세 떨지 마세요. 음식간도 못 맞추면서 시어머니 칠순 잔치 30첩 반상을 홀로 차리느라 제 손등은 뜨거운 기름에 데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손톱 망가진다며 거실에서 명품 백만 닦고 있더군요.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녀에게 돈을 뺏기고 모욕당하던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번에 검사 임용된 제 아들이 그녀의 추악한 학폭 기록을 이미 증거물로 확보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과거에 나를 짓밟았던 가해자가 가족으로 들어온다면 웃으며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검사 아들의 서늘한 판결문과 함께 시작된 통쾌한 역공을 공개합니다. 새벽 4시 서울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수산시장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곳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비린내는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악취일지 모르나 저에게는 지난 20년을 버티게 해준 생존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무거운 고무장화를 신고 얼음 가득한 가판대 위에 은빛 갈치들을 정렬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돌이 갓 지난 아들 준혁이를 업고 이 시장 바닥에 들어온 날부터 저의 시간은 오로지 아들의 끼니와 학원비를 위해 흘러갔습니다. 제 손가락 마디는 찬물에 젖어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생선 비린내가 문신처럼 박혔습니다.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손등이 터져 피가 났지만 아들이 학교에서 엄마 나 이번에도 전교 1등 했어라고 말하며 가져오는 성적표 한 장에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준혁이는 저의 유일한 빛이었고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준혁이가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 임용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축하한다며 제 손을 잡아주었을 때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가 해냈어.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늘 가장 달콤한 순간에 지독한 장난을 치기 마련입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을 한 달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시골 본가에 모인 자리에서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라며 한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형님, 인사하세요. 이번에 결혼할 유라예요. 세련된 명품 코트를 입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그 여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은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얼굴, 바로 15년 전 저의 영혼을 짓밟았던 중학교 동창 최유라였습니다. 최유라는 당시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딸이자 일진 우두머리였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화장실로 불러내 머리채를 잡고 변기물에 얼굴을 밀어넣던 여자. 제 유일한 실내화를 옥상 밖으로 던져버리고는 거지들은 맨발로 다니는 게 어울려라며 깔깔대던 그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척 생긋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고생 많으셨다면서요?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제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신분을 세탁하고 시동생의 재력을 이용해 이제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최유라는 시어머니 앞에서 세상 천사 같은 며느리 흉내를 냈지만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자 제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정수야, 오랜만이다. 너 아직도 생선 비린내 나네. 검사 아들 앞길 망치기 싫으면 옛날 일은 입 닥치고 살아. 알겠니? 저는 온몸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검사가 되어 이제야 고개를 들고 살만해졌는데 다시 그 지옥 같은 가해자가 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동서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최유라는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벌써부터 저를 부려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 어머니 칠순상 형님이 솜씨 발휘해서 다 하시는 거죠? 전 이런 거 잘 몰라서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시골 본가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서는 형님, 요즘 검사 엄마들은
이런 대량 음식도 뚝딱 한다면서요? 어머니가 형님 손맛만 기다리시는데 전 요리의 요자도 몰라서 큰일이에요. 라며 짐짓 미안한 척 콧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15년 전 저를 종처럼 부리던 그 잔인한 장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동생 또한 우리 유라손은 피아노 전공해서 물 묻히면 안 돼요. 형님이 고생 좀 해주세요. 라며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30인분이 넘는 칠순 잔치상은 오로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소갈비를 재우기 위해 핏물을 빼고 잡채에 들어갈 고명들을 채 썰고 신선로와 구절판에 올릴 전을 부치는 일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단련된 몸이라 자부했지만 사흘 밤낮을 꼬박 부엌대기처럼 붙어있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제 손등은 튀어오르는 뜨거운 기름에 대어 붉은 수포가 올라왔고 허리는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 동서는 화려한 한복으로 갈아입고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만 했습니다. 부엌에서 땀 흘리는 저를 보며 그녀는 명품 가방을 고쳐 메고는 속삭였습니다. 형님, 간 좀 잘 맞춰요. 검사 아들 체면 깎아먹지 말고. 아, 참, 내가 준비한 카드 잘 꽂아뒀죠?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잠시 후였습니다. 제가 준혁이와 함께 1년간 적금을 부어 시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한 순금 50돈 황금 거북이 상자가 안방에서 열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동서는 제가 밤잠 설쳐가며 써내려간 감사 편지를 쓰레기통에 쳐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둘째 아들 부부 올림이라는 카드를 상자 속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우리 준혁이랑 내가 준비한 거야. 제 외침에 동서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어차피 어머니는 내가 했다고 믿는 게 더 행복하실걸요? 검사 아들이 돈이 어딨겠어? 다 시장에서 비린내 풍기며 번 돈인데 찝다면 어떻게 받으시겠냐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학폭의 기억이 되살아나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제가 정성껏 만들어온 과제물을 빼앗아 자신의 이름을 적어 제출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녀의 악랄한 가로채기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제 턱끝을 치켜들며 협박했습니다. 이거 소란 피우면 형님, 아들 준혁이 검사 생활 꼬이게 해줄까? 우리 아빠 인맥이 어디까지 닿는지 알면 기절할 텐데. 시어머니는 잔치장에 나타나 화려한 금거북이를 보고는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최고네. 역시 집안에 돈이 있어야 해. 큰애야, 너는 검사 아들 키우느라 돈도 없을 텐데 이런 거 준비한 동서한테 고맙다고 인사해라.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뻔뻔하게 미소 지으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형님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잔치장의 대문을 열고 정장을 차려입은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곱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준혁이는 제 부은 손과 밴드가 붙은 손등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엄마, 음식 차리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들의 낮은 목소리에 제 불안하던 심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는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을 위해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차마 말씀하시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준혁이가 손에 쥔 태블릿 PC를 빔 프로젝터에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동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영상이니? 시어머니의 물음에 준혁이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크린에는 15년 전 화질이 거친 CCTV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장소는 어느 낡은 건물의 화장실 앞.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한 소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서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소녀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리더. 그녀는 지금의 동서 최유라였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시동생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상 속 유라는 소녀의 가방을 뒤져 돈을 빼앗고는 소녀의 얼굴에 우유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향해 비열하게 웃으며 승리의 포즈를 취했죠. 이 소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15년 전에 저희 어머니입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잔치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서는 부들부들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다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준혁아, 내가 검사면 다야? 하지만 준혁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이라니요. 숙모님의 아버님이 당시 돈으로 무마하려다 실패해서 경찰서에 기록으로 남았던 사건입니다. 제가 검사가 된 후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고 당시 담당 형사님과 목격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복구한 원본입니다. 이어서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불과 3시간 전 안방에 설치된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동서가 제 황금 거북이 상자에서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로채려던 절도 및 기망행위. 법적으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지 모르나 인간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죄질입니다. 준혁이의 선고의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금거북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동생은 충격에 빠져 유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형님한테 그렇게 천사 같은 척하면서 뒤에선 괴롭히고 도둑질까지 해? 유라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게 뭐 어때서? 저 비린내 나는 여자보다 내가 훨씬 격에 맞잖아. 그녀의 폭언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매운 손날이 유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라. 이 악마 같은 물건.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시동생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다 소리쳤고 그녀가 가져온 명품 가방과 짐 보따리들을 대문 밖 길바닥으로 사정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잔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15년 동안 묵어있던 거대한 응어리가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거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눈이 멀어 너를 고생시켰구나. 이 귀한 손을 두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준혁이는 소란스러운 마당 한가운데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풍기며 나 키운 거 나한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향기였어. 엄마의 일기장을 읽으며 결심했어. 내가 법을 공부한 이유는 바로 엄마 같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아들의 품 안에서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길고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맞이한 봄의 해방감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선언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의 유라 그 물건 이름은 입에도 올리지 마라. 그리고 이 황금 거북이는 우리 큰애 거다. 정성으로 차린 이 상도 이 선물도 다 우리 큰며느리 마음인데 내가 도둑놈한테 절할 뻔했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드시며 제 솜씨를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무시당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비로소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라는 시동생에게 처참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가진 인맥도 검사가 된 준혁이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학폭 사실이 뒤늦게 온라인상에 퍼지며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준혁이가 마련해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 제 손맛을 나누며 살고 있죠. 이제 제 손에서는 생선 비린내 대신 정성껏 볶은 깨 향기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제가 당당하게 이겨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의는 때로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들이 퇴근하면 먹일 따뜻한 찌개를 끓이며 행복을 느낍니다. 엄마 다녀왔어. 라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봄날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서로의 진심이 머물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가짜 인생은 결국 단 한 번의 진실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이 사연이 마음속에 억울함을 품고 사시는 많은 분께 시원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랑하는 이의 거친 손을 한번 잡아주셨나요? 당신의 진심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